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갖고서 3주차 일정들을 하나씩 미리 살펴보고 있었죠. 지난주에 우진엔텍과 HB인베스트먼트를 미리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현대힘스와 포스뱅크라는 종목을 볼 텐데 오늘은 현대힘스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현대힘스는 1월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공모주이자 또 조선호 포항을 맞이해서 크게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힘스는 2008년 4월 HD한국조선해양, 옛 현대중공업이 현물출자에서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림이 2019년의 자료인데요. 현대중공업이 현대힘스의 지분 100%를 다 보유하면서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현대힘스가 현대중공업 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였다. 근데 2019년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JN 프라이빗 에쿼티가 현대힘스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고요. 이로써 현대힘스는 HD 현대그룹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HD 한국조선해양이 지분율 25%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그룹 내에서 다른 계열사들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쭉 이어오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히스토리만 들어봐도 어떤 산업에 속하는 회사인지는 바로 감이 오시죠? HD 현대그룹이라고 한다면 배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회사겠구나 라고요. 정확히는 선박블록, 의장제 도장, 배관 제조 등을 하는 조선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조선기자재라고 하면 선박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와 기구, 자재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중에서도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분야는 블록 제작인데요. 그렇다면 선박 블록이 무엇이냐? 선박 블록은 선박을 건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선박 블록을 조립해서 하나의 선박이 건조된다고 해요. 그림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하나하나가 이제 블록의 단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이 선박 블록을 제작해서 조선사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 제작을 위해서는 기술력 외에도 넓은 부지, 대규모의 생산 설비, 숙련된 전문 인력이 필수라고 해요. 특히나 현대힘스는 사회 블록 전문 생산업체 중에서는 국내 최대 생산 부지와 대규모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항 공장 6만 4천 평, 대불 공장 8만 7천 평, 냉천 공장 5만 7천 평, 천북 공장 2만 3천 평. 다 합해서 약 23만 3천 평 규모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었어요. 자, 그리고 회사의 주요 고객사는 HD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중공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HD 현대 계열사와 전략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현대힘스가 고객사와 가까운 곳에 공장을 지어서 지리적 이점을 확보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선박 블록은 철강을 제철소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한 뒤에 조선소에 납품을 하게 되잖아요.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이라서 물류 비용이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비용을 줄이는 게 또 핵심입니다. 회사는 제철소와 조선소의 위치를 고려해서 포항과 대불에 대표 공장을 지었어요. 포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공장으로 납품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또 대불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은 현대사모중공업의 영암 공장에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자, 더불어서 생산 공정도 고객사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HD 현대 계열 조선사가 요구하는 선박 블록의 크기가 조금 크다고 해요. 현대힘스는 넓은 작업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대형 블록 생산에 효율적인 공정을 확보했기 때문에 두 고객사 납품에 특히 더 유리합니다. 매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 두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23년 3분기 기준 95%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 편중에 대한 위험이 거론될 수밖에 없겠죠. 두 고객사의 회사의 실적이 다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근데 조선기자재 회사의 고객은요, 국내 대형 조선사. 매출 대상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HD 한국조선해양은 HD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속해 있는 세계 1위의 조선업체이기 때문에 이 계열사들을 꽉 잡고 있는 것은 저는 매출 편중 위험보다는 장점으로 봤습니다. 오히려. 네, 어쨌든 회사는 매출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존, 질소, 산소 발생기를 생산하는 원하이테크와 OAS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친환경 선박까지 분야를 조금 더 확장한다는 계획인 건데요. 아직은 이들의 매출 비중이 5%에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힘스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세계 1위의 고객사 HD 현대그룹을 전략적 파트너로 두고 있으며 외주 제작 1위의 선박 블록 업체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매우 명확합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할 때 미래 실적을 좌우하는 건 단연 조선업의 업황이 될 테니까요. 현재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해상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선박의 수요도 증가했겠죠. 국내 조선 3사의 수주량은 현재 2027년까지 가득 차 있을 정도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진한 보라색과 연보라색이 현대힘스의 주요 고객사들 연간 수주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들 고객사의 선박 블록을 납품하는 현대힘스 또한 당연히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박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선봉량의 60%는 2003년에서 2008년 해운업 포항기에 발주된 것이라고 해요. 선박의 평균 수명은 20년에서 25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2023년 전후로 교체 발주가 시작이 돼서 2028년부터는 본격 교체 시기가 도래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선박 수요가 또 당연히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래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미 발주량은 증가하고 있고 교체 시기까지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맞물리게 된다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훨씬 부족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조선업 호황을 신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선소들이 수주 협상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선별 수주에 나서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친환경 고가선, 그러니까 돈을 더 벌 수 있는 비싼 선박 위주로 선별해서 수주를 따낸다는 거죠. 이런 식의 선가 인상 시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클락슨 리서치의 신조선가 지수를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조선가가 하락할 때는 조선사들, 그러니까 거래처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조선 기자재의 단가를 낮추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는 현대힘스의 입장에서는 수익성 위축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조선가가 상승 추세인 것 또한 현대힘스에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업의 호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팩터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힘스 또한 상장 이후에도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비교적 큰 거고요. 자, 실적도 보시면 조선업이 호황을 맞았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23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1,344억 원으로 22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1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8.8%나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탄력을 받고 있는 데다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국내 조선사들이 2027년까지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당분간은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 분석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공모 관련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죠. 총 870만 7천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5,000원에서 6,300원을 제시했고요. 주당 단가가 낮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자, 공모 금액은 상단 기준 약 549억 원, 시가총액은 약 2,194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거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게 또 조금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네요. 상장은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진엔텍이 24일, HB 인베스트먼트가 25일, 현대임스는 26일 이렇게 안 겹치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청약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이번 청약은 신주 모집 60%와 구주 매출 40%로 진행이 되는데요. 구주 매출의 주체는 허큘리스 홀딩스 유한회사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JN 프라이빗 에쿼티가 2019년 4월 현대임스의 지분 75%를 매입하면서 회사를 인수했다고요. 이 사모펀드가 이번 IPO를 통해서 투자금의 일부를 수익 실현할 계획인 겁니다. LS 머티리얼즈나 DS 단석도 FI의 구주 매출이 꽤 존재했었는데 그와는 별개로 아주 잘 갔듯이 그냥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주 매출로 인해서 엑시트할 지분을 미리 처분한 덕분에 상장 후에 유통 물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우리사주 조합에는 12%를 배정했는데 직원 122명 기준 1인당 배정 금액이 약 5,4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서 미달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워낙 또 업황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미달이 없거나 미달이 발생한다고 해도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2% 정도입니다. 20%대 초반이라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의 지분을 JN 프라이빗 에쿼티가 75%, HD 한국조선해양이 25%, 딱 양분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통 물량의 조건이 좋고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상단 기준 약 483억 원 정도. 네, 23년 12월, 작년 12월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전혀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주주가 아무래도 사모펀드이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지배구조가 변동이 된다거나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거래소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주식의 의무 보유 기간을 6개월 연장해서 총 1년 동안 팔지 않겠다라는 것과 경영권의 공백이나 분쟁을 초래하는 형태의 분산 매각, 지분을 막 분산시켜서 매각을 아무한테나 하지 않겠다라는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사 임원과 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 매수 선택권은 행사 가격이 5,000원에서 5,500원 정도인데요. 임원들의 물량은 6개월 동안 의무 보유, 그 외에 우리 사주는 1년간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당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행사 가격도 공모가 밴드보다 크게 낮지가 않아요. 네,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비교 기업으로는 KSP, 오리엔탈 전공, 세진중공업, 한국카본, 조선기자재 관련 매출 비중 40% 이상인 회사를 선정을 했고요. 대규모 유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장치산업이라는 이 조선기자재 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서 PBR로 평가를 했습니다. 비교 기업의 평균 PER은 1.69배로 계산이 됐고요. 현대임스의 23년 3분기 말 자본 총계 1,750억 원에 PBR 1.69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2,960억 원을 산출했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8,311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39.84%에서 24.20%, 꽤 높은 수준을 적용했고요. 최종 밴드는 5,000원에서 6,300원이 산출이 된 거죠. 우선 절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에 부담이 없을 듯 하고요. 그리고 피어그룹과 PBR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현대임스의 상단 기준 PBR은 1.25배 정도거든요. 비교적 낮은 편이라 부담이 없다고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얘기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뒀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섹터 매력 플러스 가격 매력 플러스 실적 매력까지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고 특히나 공모가 밴드가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절대적인 수준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단타 세력들이 더 붙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규모가 막 엄청 작은 사이즈의 공모주는 아니지만 수급이 작년 12월과 같다면 이 정도는 가벼운 축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따따블 후보주로 꼽힐 만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네 종목이나 일정이 겹쳐있지만 상장일은 다 다를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변동 없이 그렇게 쭉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한도 체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미래에셋에 총 217만 6,750주가 배정됐습니다. 균등 물량은 108만 8,375주가 되겠고요. 미래에셋은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우대 등급에 해당합니다. 21만 6천주까지 청약 가능하고 상단 기준 증거금으로 6억 8,04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공모가 확정되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올해 상반기 또한 공모주의 좋은 흐름이 벌써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빨리 다음 주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에 포스뱅크 천천히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눈길 조심하시고요. 다시 또 만나요. 안녕.